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자, 우리 페이지 280페이지 전기에너지 280. 전기에너지 생성 수동인데 먼저 전기에너지에 대한 거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전에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끄고 우리가 이제 그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 흐르는 이것 때문에 자기장 생겨 그죠? 모르면 안 돼요.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게? 잘 어떻게 잘냐면 일단 평면 좀 위로 좀 간략기자가 좀 그 알고 있어요. 모르면 안 돼. 어디 평면에 관통하는 도선이고 도선이고 우리 전기선이고 만약 여기다 전류가 올라간다. 전류 올라가 전류 올라가요. 라고 할 때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겨. 근데 자기장 생기는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앙페르 법칙이에요. 앙페르 법칙. 안 써주죠? 안 써줘요. 앙페르 법칙이다. 아예 안 써준다. 법칙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오른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 근데 오른손 경우는 오른손 먼저 그 엄지랑 그리고 네 손가락 그죠? 엄지랑 그리고 네 손가락의 역할인데 네 손가락 엄지는 이제 전류 방향이고 그리고 네 손가락 이것이고 뭐냐면 그 자기장 방향 그죠? 자기장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할 때 자 엄지 몇 마디? 두 마디 하나 둘 두 마디 두 마디 두 글자 전류 그리고 얘는 몇 마디? 세 마디 세 마디 세 글자 자기장 해주면 돼. 그래서 전류가 올라갈 때는 좀 생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 생겨요.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도선을 감은 거. 우리 감은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코일 감은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 명칭인데 가운데 원통을 좀 집어넣고 원통 집어넣은 이거 뭐냐면 코일 감은 방향을 좀 더 잘 보려고 집어넣을 뿐이야. 거의 큰 힘이 없어요. 도선 감았죠? 감았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도선 감은 방향을 봐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감았는지 그래서 못 찾으면 큰일 난다. 그럼 알면서도 틀리는 거. 그렇게 될 때 만약 전류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얘의 명칭 뭐냐면은 코일 감은 거라고 해도 되지만 명칭은 우리가 말할 때 솔리노이드라고 그래. 솔레노이드, 솔레미오 아니요? 솔레노이드. 그래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해봤자 큰 힘이 없어 그냥. 이 명칭 물어보면 문제 안 나온다. 오케이? 이 명칭이 너무 여러 할 필요 없고 그런 거나 하면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 얘 경우는 약간 좀 특별하게. 약간 편의상. 원래 이거들은 해도 되는데 약간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두 개 역할 바꾸면 돼. 바꾼다. 바꿀 때 솔리노이드 경우는 엄지를 제가 자기장이 N극으로 하고 그리고 자 내 손가락 이거 쓰고 전류방향이다. 그렇죠? 전류방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솔리노이드 경우는 두 개는 약간 역할만 바꾸면 돼. 약간 편의상. 원래 이것도 다 똑같이 앙페르 법칙에서 전부 다 도선에 의해서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구하고 다 구하면 돼. 해도 되지만 편의상 바꾸면 좀 더 편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류가 쭉 가지? 반대쪽 넘어온다. 전류가 넘어왔어. 넘어올 때 손은 넘어오는 거 그죠?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그 뭐 문제 풀다가 나오면은 펜 놓고 뭐 해야 돼? 이거 하는 거 불법이 아니야? 그니? 불법 이거 이해 봐라 이것이 불법이고 난 내가 할지 넌 못하지 난 한다 그것이 불법이고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류가 넘어오니까 오른손 그지? 넘어온다 해주면 돼. N극 S극이다. 진짜 N극 S극이요. N극 S극.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자기격선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격선의 방향 이제 N극에서 S극 들어가는 거. 그것은 항상 외부로.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하는 거. 외부. 그래서 N극 나오고 S극 들어가는 거. 그죠? 나오고 들어간다. 그죠? 이런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면 소리를 감은 것이 마치 사람과 같은 모습이야. 좀 떨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기본 사항이고, 우리가 한 곳이 뭐냐면 이제 이름이, 우리가 이제 진도 내용이 이름이
전자기 유도인데 이거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재료가 무엇이냐면 이거 솔리드거든 이거. 우리 처음만 돼 연결된 거 이어진 거 있어야 돼.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띡 안 되고 이어진 거. 우리 배터리는 없어도 돼.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석. 그리고 자석이 없을지라도 이제 자석처럼 있는 것이 있으면 돼. 자석처럼 자기장이 있는 거 있어야 돼. 또 솔리드 그 코일 감은 거랑 그리고 그 자석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그 코일, 그러니까 솔리드 코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오케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쓸 때가 자기장 변화.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전류가 발생해. 전류 발생한다. 오케이? 전류 발생합니다. 되나? 이것이 전자기도고 그리고 이때 발생한 이 전류는 처음부터 있던 전류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 전류야.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된 전류야. 이런 거 우리가 유도 전류다. 해주세요. 중요한 거 코일 있어야 돼. 우리 코일 경우는 무조건 여러 번 감을 필요도 없어. 이제 최소 한 번 이상 감으면 돼. 아무튼 어떤 그 우리가 반지처럼 링 그거만 있어도 돼. 또는 그 링을 좀 길게 하면 원통처럼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끊어지면 이어진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외부에 대한 자기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에 대한 자기장이 있어야 되니까 외부에 대한 편하게 자석이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코일을 통과한 자기장 이 대한 변화죠. 변하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 되나? 가만히 그냥 코일도 가만히 있고 자석도 가만히 있고 하면 안 돼.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코일을 통과한 이 자석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거야. 되나? 우리 그 변화라고 하면 이 자기장이 증가하든 아니면 뭐 감소하든 아무튼 변화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전류가 흐른다. 되나? 중요한 거. 이때 생긴 전류가 유도 전류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압 있어야 되는데 자 전압 정의가 뭘까? 전압 정의 뭐냐면 정의는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중요한 거. 일단 보면 전압의 정의는 그러니까 전류 정의 뭐냐면 이제 전압 흐름이야. 흐름류. 그래서 딱 보면 글씨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데 얘들이 잘 안 와. 전압이 전기 압력이다. 압력 아니야. 오케이? 압력 아니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오케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오케이? 능력이다.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선 전압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 쓰냐면 기전력. 이거든요. 우리가 쓸 때 기전력. 이라는 말 써. 오케이? 되나? 기전력은 얘는 그 전압과 똑같은 말치로 보면 돼. 단지 말만 달리한 것 뿐이다. 다 똑같아. 코일 감은 거. 이게 뭐라고? 솔리노이드. 이거처럼 그냥 전압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봐라. 얘 경우는 전류가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고 전류가 유도돼서 만들어진 거지. 라고 하면 다 똑같아. 이 유도가 된 전류가 있으려고 하면은 똑같이 유도가 된 전압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럴 때 똑같이 전압 대신에 기전을 쓰니까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고 말 쓰면 돼. 되나?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지만 이 전류가 흐른다. 그죠? 해주면 돼. 이에 대한 해봤자 전압이니까 뭐 우리가 V라 쓰고 기호는. 그래서 식은 뭐냐면 내가 쓸 거에서 식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그 이제 전자 유도되는 그 식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식은 V는 쓸데없다.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다. 중요한 거. 그래. 써야 돼. 필기. 책이 있나? 책 없지. 없으면 쓰면 좋아요. 왜 그러면은 이것은 말뜻이 우리가 한글로, 그러니까 글씨로 나와 이게 문장으로 나오는데 책에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그럼 고1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그 처음 고2 때 물리학은 그때 또 나오고. 지금 이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V는
똑같이 전류도 기전력이고 유도 기전력이고 그리고 얘는 그 코일 감수예요. N 코일 감수인데 그냥 감수라보단 똑같이 10번을 가봐도 촘촘히 10번 또는 띄엄띄엄 10번 달라. 얘는 그 단위 길이당 그 단위 길일 때 몇 번 그만이야. 얘는 우리가 단위 길이당 검수 단위 길이당 검수 그죠? 콜 감수라고 해야 돼 그죠? 얘는 이 V고 그리고 자 델타 T 세 번째 시간 변화니까 우리가 딱히 뭐 할 거 없으냐? 시간 다 흘러가니까 그리고 델타 파이가 뭐냐면 그 자기 선정 변화인데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편하게 자기라는 변화 이거네 자기 변화 편하게 그래서 세모가 우리가 읽을 때 델타인데 의미가 뭐냐면 변화라는 거. 수학 시간에 고2 때 가면 수학 시간 배워. 수학 시간 문제 D로 왜 D? 뭐 D에 X는 뭐 D와 뭐 배우는데 그 D가 이 델타야 똑같아. 델타 파이는 자기장 변화. 잘 보니까 축하합니다. 마이너스네? 그쵸?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면 그 양수는 큰 거, 음수 작은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뭐야? 방향성. 방향성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런 그 변화. 이런 거랑 거꾸로 간다. 거꾸로. 반대로 간다. 그 말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이니까 뭐 크기랑 상관없거든요. 그죠? 얘 무시하고 그냥 방향 무시하고. 자, 잠시만. 근데 전류가 흘러가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전압. 오케이? 똑같이 유도 전류가 흘러가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유도 전압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유도 전압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면 유도 기준력이야. 그리고 V다. 오케이? 이것이 크면은 전류도 또한 크게 더 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큰데? 네, 부호 무시하고. 근데 좀 분자가 커지면 돼. 그러니까 뭐야? 소리를 더 많이 감으면 돼. 그래서 더 촘촘하게 더 많이 감고 또 어떻게 하면 돼? 자기장 하나 더 크면 돼.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코일 속에 통과하는 그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를 코일에 가다 보니까 움직이는 빨리 하면 돼. 빨리. 천천히 보다 빨리 하면 되고 또 뭐냐면 전에 쓰던 자석보다 더 센 자석 쓰면 돼. 오케이? 또 뭐 자석 큰 게보다 자석 두 개 있는 거 더 쓰면 되고 하면 돼. 그러면 더 센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죠?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그 뭐냐? 처음 좀 띄워주고. 자, 280페이지 나오는 그 모습인데 그 이때 2번 동그라미 있는 거. 자, 유도 전류 세게 있어있죠? 또 자석 더 세수록, 또 자석 빨리 움직일수록, 또는 홀 감수는 더 마이너스로 더 세진다는 거. 다 똑같은 거. 근데 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고2 때 배우는 거, 고2 때 고2 때 물리할 때 배우는 거고, 고1 때 보면 얘는 말로만. 물론 고2 때도 보면 주로 말로 하는 거, 이론하는 거, 계산보다는. 유도 기준력, 이거 다 똑같다. 이건 다 똑같은 거, 저는. 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유도 기준력 하면 그 기준력이 좀 처음 나온 단어이지만 그거 해놓고 전화합니다. 그래도 떠올리면 돼. 그렇죠? 라고 할 때 이제 무엇을 하냐면 그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때 생기는 유도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 방향성. 그렇죠?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성을 찾는 것이 지금 메인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닥에 떨어진 바늘 잡는 거. 바늘 한 4cm 되는 바늘 찾아야 돼요. 바늘 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찌릅니다. 찌르면 아파요. 자, 어디가 있을 건데 나 이 동선 잘 확인하고 어디 옷에 묻으면 안 되는데. 자, 합니다. 자, 합니다. 준비 시. 일단 얘도 지우자. 이걸 지워버릴 거야. 합니다. 너 지워버리겠어. 자, 우리가 보면 무엇을 보냐면 자, 화면 띄우고 자, 예를 좀 볼 건데 자, 여기서 여기 포인트는 유도 전류 방향 부하이게 그렇죠? 방향 부하인데 이론으로서 이론적으로도 설명해 줄 거고 또 쉽게도 해줄 건데 먼저 쉽게 좀 설명해 주면은 유도 전류 방향
방향인데 포인트 커져라. 400.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갑니다. 소리가 볼 것이 뭐냐면 자 유도 전류 방향. 어디로 전류가 흐르는지 봐야 돼. 유도 전류. 전류가 흐르는 전류 방향. 방향에 대한 그 법칙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법칙이 뭐냐면 렌트 법칙이야. 그러니까 굳이 몰라야 돼. 그러니까 그 명칭은 몰라도 되고 어떤 의미인지 알면 의미지만 렌트 법칙. 자 보자. 이것이 뭐냐면 항상 변화를 방해적으로 전류를 씁니다. 얘는 변화를 방해니까 변화를 반대로 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쓴다. 자 방향으로 전류를 흐른다는 거고 그때 보면 방해가 뭐냐면 방해는 또 반대로 반대를 말써서 보면 돼. 되죠? 어쩌라고? 자, 이것을 우리가 시켜는 밀당. 자, 보자. 밀당. 이게 뭐야? 밀당. 이게 뭐게? 밀당. 밀고 당기는 거지. 그래서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는 거. 오케이?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방향을 한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좀 보냐면, 자, 솔리드인데 이거. 얘는 처음부터 자석 아니야? 자석 아닌데 마치 자석과 같은 모습으로 떠올려. 그죠? 그리고 솔리드인의 경우는 자석의 극이랑 그리고 그 자석 색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거 자꾸 주려고. 그리고 이런 거 일반적 영어 자석 경우는 한 번 N극, 영어는 N극, 또 한 번 가진 그 자기가 색인 영어는 그 색이다. 자, 그래서 N극 옵니다. 오면 항상 밀당.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N극 옵니다. 오니까 왔다. 오지마. 그래서 솔리드 위에는 N극이다. N극. 오케이? 이거 N극은 뭐야? 안에 S극이다. S. 근데 뭐야? 오른손. 떨어져. 엄지가 아니고 손은 S극. 이렇게 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손 틀려. 오른손. 엄지가 아니고 손은 S극.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전율려. 이렇게 전율린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일 감고서 봐야 돼. 코일 감고서 못 보면 큰일 난다. 쭉 흘러가니까 전류 올라가네. 됐죠? 다시 N극이 오니까 오지마 하는 모습으로 솔리드 위에는 N극이야. 아니 S극이고 이렇게 전류를 흘러. 근데 거꾸로 똑같은 N극인데 멀어져. 그렇죠? 멀어지면 가지마니까 솔리드 이쪽 가기 S극 되네. 되나? 말이 N극이다. 손 해봐. 밑으로 이렇게 반대로 흐른다. 흐르다 보니까 또 내려가 전류 흘려. 됐나? 똑같은 자석이 극인데 운동 방향 서로가 반대로 바뀌니까 생기는 전류가 서로 반대다. 그럼 이거. 근데 고일 때는 보면 뭐 전류 세게 구하는 거 있지 그냥 값을 구하는 것도 안 나와. 어디로 흐르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석이 극 종류랑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극 종류 그리고 운동 방향 두 가지. 아니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바뀌면 전류는 다 똑같다. 그래서 전류 흐르는 방향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아니 자석의 극이랑 그리고 운동한 방향 둘 중 하나만 바뀌면 흐르는 그 전류는 서로 반대다. 오케이? 옆에도 얘기 나오는데 전부 다 보면 작아져라. 총 4가지. 일단 지금 다 지워버리겠어. 해봤자 내용 없어 아니야. 이 내용이 고2 때도 배우거나 다 똑같이 내용이. 근데 고2 때도 계산 문제 없어 그냥. 해봤자 이론 한 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값을 구하는 거는 값의 변화에 대한 물리 보는 거. 그것이 고2 때 배우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내용은. 내용 쉬워요. 금방 안 먹으면 돼. 자, 총 4가지인데 자 N극이 가까이 오는 거. 자, 이건 정 반대하는 거야. X들이 멀어지는 거지. X 멀어져. 그때 생기는 이제 전류 파형. 이거지. 똑같지. 그래서 극이랑 그리고 운동 방향 둘 다 동시에 바뀌니까
동시 바뀌니까 그 유도 전류 방향 다 똑같다는 거. 아니, 쟤는 멀어지는 거? 완전 반대가 X가 가까이 오는 거. 됐지 이거? 서로 이런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에서 한 개만 바뀌면 그러면 전류는 서로 반대로.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그 반대로 전류를 흐르고 또 이거 같은 거 극이지만 서로 반대로 전류를 반대로 움직여. 전류 반대로 흐르고 또 똑같이 그 가까이 오는 건데 그게 달라. 또 반대로 또 전류를 흘러. 또 똑같은 이제 운동인데 다른 극이야. 똑같은 얘는 반대로 전류를 흘러. 됐나? 너도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알면 좋아. 아니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좀 이제 그때마다 손 생각 뭐 하면 돼. 해봐도 별로 없다.実際 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이론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 쉬운 거. 그럼 이제 G. G가 뭐니? G가 뭐냐면 G는 검류계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야. 그럼 검류계 모습은 우리 전류기랑 거의 비슷해. 전류기랑 같은 패턴인데 그 전류기 경우는 그 바늘 있고 바늘이 전류계는 여기 왔죠. 전류계는 전류 쭉 돌아가는 것이 그 전류계인데 전류계는 전류가 측정한 거야. 측정. 그래서 반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한쪽으로 쭉 흘러가야 돼. 근데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야. 검사니까 검류계 오는 바늘 여기 가운데. 이거나 서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거. 그죠? 만약에 전류계에서 반대로 흐르면 그게 잘못된 거. 그래서 일종으로 쭉 가는 것이 정상이고. 근데 검류계 경우는 어디로 흘러가도 다 똑같아. 상관없다. 어디가 뭐 정상, 어디가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다 정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검류계는 배터리가 아니고 전류 흘러서 검사하는 거다. 물론 자 일로 갈 때 어디로 바늘을 이동하고 또 일로 갈 때 바늘을 어디로 이동하고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할 때 바늘 일로 이렇게 회전하면 반대경 반대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문제 잘 읽고서 잘 따라가면 돼요. 뭐 내용 없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페레드 법칙 그 식으로 한 거. 그래서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 델타 파이. 그것으로 이제 식으로 외우면 편한데 식에 대한 의미 잘 모르는데 글씨를 좀 해도 됩니다. 시험 때 나오는 이거거든. 그렇죠? 젤비를 세게 어떤 데서 더 세지나 물어봐.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거. 이거 움직여야 돼? 되나? 잘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여야 돼. 중요한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 움직이지? 이때 전류 발생은 또 거꾸로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 이때도 전류 발생한다. 어차피 코일에 통과한 자석이 변화가 자석에는 그냥 자기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다 움직이고 있지만 코일 통과한 자석에 대한 자기 변화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변해. 이게 되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움직임이 있으면 이제 얘는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발전기인데 먼저 이론으로 좀 설명. 자, 이거 좀 크게 확대. 그 이론으로 좀 설명 좀 해주면은 밀당 한번 쉬워 밀당. 오지마 가지마는 거. 이론으로 좀 설명 좀 해주면 자석입니다. 자석인데 항상 자기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 색깔 이거 보시고 이거랑 빨리 먼저 자석인데 자기장 이건데 중요한 것은 이 자석이 오는 거야. 오니까 이렇게 되는 그 자기장이 그러니까 자기 선도 이 선이 코일을 더 많이 통과할 수 있는 거. 됐나? 그런데 항상 변화를 방향적으로 특히 내려온 자기장이 점점 더 증가하니까 코일은 솔리드의 경우는 증가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쇄시키려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생깁니다. 이렇게 코일에 대한 거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코일 이쪽은 자기장 나오는 거지. 자기장 나오면 N극 그 자기장 또 들어가지. 그럼 S극이야. 항상 변화를 방향적으로 얘도 보면 이제 N극이 멀어지니까 이제 내부로 내려가는 그 자기장 수가 다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다 보니까 솔리드의 경우는 감소하지 말라고 밑으로 내려가는. 됐나? 중요한 거 똑같이 내려간 자기장인데 오니까 코일 통과한 자기장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 얘는 멀어지니까 코일 통과한 자기장의 수가 더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지 말라고 밑으로. 더 증가된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는 더 생겨. 생기니까 R은 N이 S거든요. 됐나? 이제 이론이 하면 이거야. 하지만 원래 편하게 하는 거야. 밀당을 하면 돼요. 넘어갑니다. 발전기. 발전기 없나? 아싸, 발전기 없나? 잡아줘라. 너무 큰가? 150. 자, 보면은 발전기는 저기 이제 전자기로 만든 것이 발전기야. 그럼 발전기 뭐야?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처음 배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터리가 없지만 전류를 발생시키는 모습이야.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원래 다 똑같아 이거. 그 코일이 있고 다음 또 자석이 있으면 돼. 또 어떤 움직임도 해주면 돼. 그죠? 자, 봐봐. 보면 우리가 총 두 가지인데 잘 보죠. 좋아요. 보이나 이거? 안 보인다. 350대. 띠르딘. 똑같나? 이런. 300. 없다. 300 빼야 돼. 아싸. 그죠? 어디 있어? 자, 이 두 가지인데, 잘 보죠? 얘는 뭔가? 자, 두 그림 차이점. 다른 그림 차이점. 그죠? 자, 다른 그림 뭘까? 그렇죠? 다른 그림. 차이점. 그것도 봐야 돼. 그것을 눈치 못 채면 큰일 난다. 다른 그림. 차이점 문제. 그죠? 이거 배터리이고 얘는 그 전구. 다시 말하면 얘는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쓰면 뭐야? 전류로. 전류 흐르고 또 자석이 있지? 이게 뭐냐면 그 코일에 전류 흐르는 거야. 됐나? 코일에 전류 흐르는데 전류 흐르면 자기장 생겨. 곧 코일에 의한 자기장과 그리고 자석에 대한 자기장 두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이름이 전동기. 자, 전동기 영어로 보게. 전동기 영어로 모터. 모터가 전동기인데 우리가 할 때는 왜 전동기 아니라? 전동기는 우리가 모터 돌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야? 발전, 전기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 메인이야. 되니? 그래서 여기다 잘 보시오. 자석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없지? 배터리 없는데 코일도 있고. 그래서 코일이 있으니까 코일 통과하는 이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은 전류 발생한다. 근데 전류 발생하면 그냥 전구 불켜지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발전기. 됐나? 또 보면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위에 또 우리 잘렸는데 그 어떤 이제 이 코일 코일 돌리려고 뒤에 보니까 어떤 날개. 그죠? 이 날개 돌리면 돼. 돌리면 그 코일이 회전하지? 회전하다 보니까 코일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수위 변화 있는 거야. 우리는 자기로서는 수위 변화 있는 거. 그래가지고 코일 통과하는 자기로서는 수가 변화하다 보니까 전류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발전은 불켜지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발전이 불려요. 밑에 보면 그 원리 나와져 있는데 저 원리 중요. 잘 보시오. 총 4단계. 그죠? 일단 약간 그렇게 합니다. 자, 잘 보시오. 빠밤. 첫 번째 부트가 그림 잘 봐. 그림 보면 전부 불 꺼져 있지. 두 번째는 켜져 있고, 세 번째 켜져 있고, 네 번째 켜져 있고 하는데 첫 번째 꺼져 있다? 왜 꺼져 있을까? 왜 그러면은 코일이 있지만 코일 통과한 자기장 수가 없는 거야. 됐나? 됐지? 첫 번째는 그 코일 통과한 자기장 변화 처음 없고 하니까 수가 없고 하니까 그냥 안 되죠? 빠진 거고 두 번째 자 보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렇죠. 자 보자. 보면 자 잘 보시오. 이때 발생하는데 전류 방향에 대한 건데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전류가 안 생겨. 왜 그러면은 코일 통과하는 그 자기장이 없어 아직. 뉴어지 거니까 통과는 아직 없으니까 불 안 붙이고
그죠? 근데 점점 이제 돌아. 그죠? 그죠? 돌아가다 보니까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 수가 더 증가한 거예요. 그죠? 증가하는 증가가 뭐냐면 잘 봐. 자석에 대한 자기장은 이렇게 가는 모습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코일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그 통과하는 모습으로 생기는 거야. 점점 생기니까 항상 변화를 방향적으로 일로 가면 점점 더 생기니까 일로 생기지 말라고 거꾸로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흐른 쪽으로 코일에는 그 자기장 생겨 손 일로 나오니까 코일은 이쪽이 N극 이쪽 S극이야. 코일은 손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 넘어간다. 넘어간 쪽으로 전류 흐르는 거 그죠? 넘어간 쪽으로 그죠? 보이나? 이렇게 넘어간 쪽으로 아무튼 전류 흘려 불 켜지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을 더 보자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흘러가는지 넘어가는지 넘어오는지 봐야 돼. 그리고 일로 가는 자기장이 점점 더 증가하지 말고 반대되는 쪽으로 코일에는 자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넘어가게 되는 거다. 그죠? 두 가지 봐. 이 경우는 되게 세워진데 잘 보는 건 수직이야. 직각이야. 이 전하고 그러니까 직각 전하 직각 이후 달려 이게. 아무튼 직각 전이라면 똑같이 넘어간 쪽으로 전류 흐르고 또 이제 그 직각 넘어가면 반대로 또 넘어간 쪽으로 전류도 또 흐른다. 참고로. 이때는 딱히 내가 보기에는 불 켜지지? 불 켜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잘 보면 화살표 없어. 화살표. 그래서 전류 흘러가는 방향이 없어 이게.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내가 보면 직각 전이랑 직각 후랑 서로 가는 그 반대로 전류 흐르니까 그것도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그 전류 흘러가는 방향은 안 써진 것 같아. 느낌은 한 전류 다 흐른다. 그죠? 다음에 넘어간 모습을 하면 넘어갔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점점 감소한다. 감소하지 말려고 코일에는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코일은. 이렇게 되니까 자기 나오고 들어갈 때 쭉 N가 S도 돼. 그래가지고 나오고 들어가니까 이쪽 손 N가 S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쪽으로 전류 흐른다. 쭉 넘어온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불 켜진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뭘 보냐면 기본적으로 어떨 때 전류가 그 생기는지 보고 다음에 그때 전류가 생기려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이제 흐르는지 봐야 돼. 넘어간지 아니면 넘어오는지 봐야 돼. 그죠? 항상 변하는 방향적으로 해야 돼. 무엇이나 증가하지 말라고 상쇄된 쪽으로 하고 무엇이 감소하면 감소하지 말라고 같은 방향으로 또 생긴다는 거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없어요. 그죠? 또 이 경우는 자기 통과하는 코일 면적이 더 이제 증가하니까 면적이 증가하니까 전류율이 더 증가하고 그러면 그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면적이 더 감소하니까 전류율 또한 감소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더 크면 더 많이 생기고 변화가 더 감소하면 더 적게 더 흐르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발전기인데 발전 기호는 돌아봐. 운동하는 거 통해서 전기 나오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는 모습이다. 해주면 돼.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모습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옆에 있지. 좀 작아져라. 너무 크다. 발전에서 될것 같아. 그래서 281페이지 발전에서 발전인데 이것이 뭐냐면 터빈. 터빈이라고 하면 이거 날개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터빈 돌려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것은 항상 터빈에 있는 것은 아니야. 터빈 없이도 가능한 것도 있고 하지만 터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거. 그렇죠? 자, 보자. 해서 보면 좀 세 가지 나온다. 그럴 때 자 이런 것이 기본이고 다 보면 바깥에 코일 안쪽 자석이네. 이때 잘못되면 터빈 돌아갈 때 자석이 돌아간다. 됐나? 자석 돌아오고 코일 가만히 있고 한 가지 어차피 자석과 코일 서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전류 흐르는 거. 그죠? 근데 코일 가만히 있고 자석 돌아가니까 전류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죠? 해주면 돼. 그죠? 좋아요. 갑니다. 먼저 세 가지 발전인데 화력, 햇발전, 그리고 수력 세 가지. 자, 화력이랑 그리고 햇발전 경우는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열통에서 물을 끓여. 오케이? 됐나?
열통에서 물 끓이는데 물 끓이면 뭐가 나와? 수증기 나와. 그 수증기 통해서 텀이 돌리는 거야. 됐나? 오케이?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열 나오냐? 오케이? 열 나오는 방법이야. 화력 발전기는 연소 불태워. 그래서 화석연료를 불태워서 연소한다. 연소해서 나오면 열 나오지? 그 열로 물 끓이는 거야. 자, 이거 보이는 거? 물. 오케이? 보여? 물. 가열. 됐지? 가열. 그래서 수증기로 수증기로 텀이 돌려. 됐지? 그리고 핵발전은 핵분열로 나온 열. 그 열로 물 끓인다. 됐나? 오케이? 핵분열로 나온 열로 물 끓입니다. 물 끓여서 나온 증기로 텀이 돌려요. 그죠? 다 똑같이 보면은 물 끓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서 텀이 돌리면 돼. 수력. 얘는 그냥 물 떨고. 떨어진다. 거기가 떨어진 물. 약한 물 통해서 텀이 돌려. 마찬가지로 물대방아 떨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굳이 물 끓일 필요가 없다. 그죠? 이 경우는 얘는 그 화력. 그래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바뀌고 그 열 에너지 통해서 운동 에너지 바뀌고 그것으로 이제 터빈이 돌아가니까 전기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전환인데 보이는 거? 화학, 열, 운동, 그리고 전기라는 거죠? 순서 고르면 안 돼. 중요한 거. 다음에 자, 핵발전기에는 핵 에너지. 일반 화학은 달라. 핵 에너지 통해서 나온 열. 그 열로 운동한 다음에 전기 나온다. 그죠? 핵, 열,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전기 나온다. 그죠? 다음에 얘는 그냥 떨굴 때 물이 가지고 있는 이체 에너지. 그 이체 에너지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 그 텀을 돌려. 그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바뀌고 그것으로 이제 전기 나온다. 포텐셜 운동 전기. 그죠? 오케이? 자, 밑에 문제. 1번 문제. 자, 코일 중에서 자석 움직이면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 전력을 흐르게 하는 현상. 이것이 전자기도. 4번 전자기도. 그렇죠? 다음 2번. 다음은 뉴턴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다. 알려주면 고르시오. 코일 중에서 자석 움직일 때 코일은 뉴턴의 세기는 자석이 세기가 어떨수록 셀수록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할수록 또 코일 감수를 맞을수록 됐다. 무조건 코일 감수라면 우리가 단위기가 감수. 무조건 감수라면 단위기가 감수를 해주면 돼요. 3번. 발전소에서 서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꾸어준 장치. 이것이 뭐예요? 발전기. 다음 발전기. 다음에 4번. 각 발전 관련되어 있는 법칙을 옳게 응용하시오. 자, 핵발전 뭐게? 얘는 핵 하면 돼요. 다음에 화력은 화석 연료. 수력은 높은 물을 쓰죠. 해주면 돼요. 해서 끝났고 다음 페이지 전력인데 써야 돼. 필기인데 여기다 여기 여기다가 이제 책에는 글씨 정도로 좀 쓰면 돼. 쓸 그 글씨 수 많이 없는데 8줄 정도 돌려. 8줄. 자, 씁니다. 일단 자세한 아무래도 다음에 할 것 같은 느낌이. 하지만 먼저 좀 쓰고 먼저 합니다. 자, 필기 8줄 정도. 책에 있는 글씨 정도 크기로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쓰면 여기다 8줄 정도.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필기 보면 가능하면 이제 테두리에다 쓰면 좋아. 그래서 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책필 때면은 안쪽 내용은 잘 안 보여. 거기 테두리 쓰는 데 보이니까. 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8줄 정도 그냥 전기 에너지. 이제 시간은 얘는 뭐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해주면 돼요. 얘에 대한 그 기호인데 기호는 우리 2라 쓰고 그리고 전압은 V라 쓰고 전류 I라 쓰고 시간 T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VIP 해주면 되고 얘에 대한 그 기호 말고 이제 단위. 자, 기호는 그냥 읽으면 돼. 이 VIP 그냥 읽으면 돼. 근데 단위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원형식 희망한 키 얼마? 희망한 키 얼마? 66 단위. cm. 이거 읽을 때 166cm
아니 이 단위니까 센티미터. 그 쓰는 거랑 읽는 거 따로 있어. 그죠? 구분 좀 해야 돼. 단위는 자 에너지 단위 얘는 줄. 줄. 우리 줄. 이런 줄이고. 다음에 전압은 단위가 똑같이 V라 쓰는데 이때 볼트가 있고. 다음에 전류는 단위가 전기 A라 쓰고 얘는 암페어. 그리고 T는 우리 뭐 그러니까 쓰는 단위가 뭐냐면 세컨. 초 쓴다. 그래서 구별됩니다. 1줄은 얘는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만큼 1초 동안 흘릴 때 그때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야. 그러니까 전압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에너지 양이야. 전기 에너지고 다음 두 번째 거 전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의보다는 식을 좀 쓰는 거 지금. 저거 뭐예요? A. 여기 암페어. 그거 전류 단위야. 1암페어. 전력은 얘는 식은 전압 곱하기 전력. 그리고 참고로 전력이 된 단위가 뭐냐면 전력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량 또는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 에너지량. 그래서 단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시간이 다 주어져 이미 정의에. 그리고 얘에 또 기호는 얘는 전력 P라고 쓰고 전압은 똑같이 V라 쓰고 전력 똑같이 I입니다. 전력 똑같아요. 똑같죠? P는 VI이고 다음에 얘에 대한 단위인데 전력 단위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대문자 부딪히는 W 있는 거 얘가 와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똑같이 볼트예요. 똑같은 거 또 나오니까 쓰지 말래요. 쓸까? 볼트고 그리고 전류 단위가 암페어인데 1볼트로 1암페어만큼 그때 흐를 때 그때고 1와트야. 1와트인데 잘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잘 보면 비교 이 초가 넘어가면 돼. 초가 넘어가면 똑같으니까 전력의 단위는 와트도 있지만 초 넘어가니까 초가 지금 분모를 분모.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초분의 줄인데 이것을 기울여. 그러면 줄 퍼 세컨드. 똑같이도 있지만 줄 퍼 세컨드 있다. 선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단위는 와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줄 퍼 세컨드 있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 가면 이거 우리가 첫 번 나온다 이거 나와. 책 나온 애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냥 외우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전기는 전에는 중3 때 배우거나 그때 중3 때 요즘 안 배워. 안 배워 고일 때 이거 배우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 뭐 예전 전과 비교하면 좀 더 쉬워진 내용이야. 다음 넘어서. 다음 전력량. 얘는 말 그대로 전력이 양이야. 우리가 사용한 전력이 양인데 얘는 그 식은 그러니까 똑같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얘에 대한 그 단위만 얘 기호는 뭐 됐거든요. 단위만 보면은 일단 전압 똑같이 V이고 왜냐면 전이가 볼트이고 그리고 전류는 똑같이 단위가 암페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시간의 단위를 볼 때는 전기는 초 썼지? 초? 얘는 우리가 전기 제품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한 시간이 뭐 1초 1초 쓰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1시간 2시간 이다 보니까 초로 쓰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게 돼. 그래서 아워 시 쓰는 거. 그래서 전류의 경우에는 V 곱가 볼트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아워 그 모습인데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보면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 전류를 흐르고 이때 1시간 동안 흘러가면 그때 사용한 우리가 전기 에너지량은 얘는 자 볼트 곱하기 암페어 뭔데 합치면 와트지. 또 와트에다가 이제 C를 더 곱해주면 돼. 우리가 쓰면 와트시다. 우리가 이렇게 와트시라고 해. 와트이고 C니까. 그래서 이렇게 1볼트 곱하기 1암페어 곱하기 1하고 이것도 1와트시라는 거. 그렇게 돼요. 이거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책을 보면 돼요. 약간 나의 이거 잠깐 뭐랄까 좀 약간 그 생각 좀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얘 지고 이것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아, 까비. 이러면은 또 화면 또 띄우면 또 겹친다고 또.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 이런. 생각 좀 짧았어요. 아, 이런. 시간도 많이 없네. 일단, 오늘 메인은 다 끝날 거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전력 다시 할 거고. 해야 되나? 뭐, 시간 단위로 좀 하면 되는데. 잠깐 시간이 애매합니다. 우리 책 보게 되면은, 전력에서 나오는 그 10, 정의 보면 10 보면은, 전력은 시간분 전기 에너지. 이거 15년 뭐야, 이거? 이거. 그 전력은 얘는 이게 똑같이 VI인데 T만 넘어가면 돼. 됐나? 이건 전력이니까 시간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전력은 시간분 정의 에너지야. 됐나? 그게 나오는 거, 시간. 그리고 똑같이 같은 거. 일단은 기호. 기호인데 P는 T분의 2다. P는 T분의 2라고. 그죠? 이런 뜻이야, 이게. 단위는 줄퍼세컨 또는 와트 쓴다. 해주면 돼.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려고 이거 다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 없는데 이해하려고 쓴 것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얘를 모르면 안 돼. 얘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전력량은 얘 또 통을 알면 되고. 다음에 전력 수동인데 우리가 먼저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면 우리가 뭐 1초 또는 뭐 한 1분 또는 뭐 1시간에서 뭐 앞에 1 들어가는 이제 시간 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한 또는 우리가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서로 하는 건 거의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이고. 그럴 때 보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집으로 보내는데 잘 보면은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압을 더 높인다. 높여서 그냥 쭉 보내다가 다시 집으로 다시 또 낮추게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전압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올 때 다시 또 낮추는 모습. 근데 그걸 왜 하냐? 거야, 그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쭉 가면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게 돼. 그것이 뭐냐면 전력이 나도 손실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딴 데로 다 새어나간다고 그죠? 새어나가면 돼야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줄이려고 일부러 전압 더 높이고 나중에 또 낮추고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 초고압 필요 없잖아. 해봤자 집에서 뭐 220V 필요하니까 초고압 뭐 몇만 볼트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피카츄는 필요하고. 피카츄는 100만 볼트는 아닌데. 피카츄가 100만 볼트인가? 맞죠? 피카츄만 필요하고 우리 피카츄 아니니까 필요 없고. 하니까 집에서는 이제 저 전압 다시 낮춰야 돼. 우리 보면 이제 나온다 이거. 일단 화면 지우자. 지운다. 지워버리겠어. 아이고. 시간이가 애매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전력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튼 뭐 시간 될 때까지 할 거야. 발전소. 자, 10kV인데 킬로면 1000이야, 1000. 그러니까 우리가 10,000V 해서 20,000V 정도 만들어. 그 다음에 자, 초고압이니까 그 전압을 더 높이는 거. 그래서 164kV가 있는 뭐 154,000V 또는 335,000V. 와, 높다. 그럼 또 71,5,000V 더 높여요. 그래서 보내. 오케이? 보내서 집으로 올 때는 집에서는 줄 220V 필요하고 또 공장에 약간 좀 높여. 근데 약간 380V 필요하다. 달력에. 아무튼 처음보다 높여서 쭉 가서 낮추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야지만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좀 그나마 좀 줄어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 나오는데 그래서 손실이 나와. 손실 전력. 말 그대로 전력인데 손실이야. 그래서 전력인데 손실이 있으면 안 좋은 거. 물론 100% 없을 수 없어 이게. 완전 없을 수 없지만 그냥 더 줄여야 돼. 근데 얘는 시기인데 시간 일단 뭐 책 나올 때 뽑아요. 아니 약간 써가면서 쓰게. 그 절 손실에 대한 이제 시기인데 잠깐 시계야. 얘 별도야, 별도. 자, 우리가 그 시계에 대한 기호는 P 손실이에요. 또 손실 전력이에요. P는 전력이야. 근데 손실 붙으니까 손실 전력. 그거 세워나가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좋아, 나빠? 크면 나쁜 거. 적으면 좋은 거지. 얘는 시간에는 I 지금 알려준다. 참고로 알려준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서 했는데 P는 VI야. 약간 변형하면은 I는 VP가 돼. I는
V분의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집어넣어. 이 P는 이것은 뭐야? 이게 전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고, 이 P가 좋으면, 이 P가 크면 좋아할 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인데, 이 P가 크면 좋아할 거? 좋은 거. 이 P가 크면 좋아할 거? 나쁜 거죠. 구별 좀 해야 돼. 자,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가정으로 들어온 전환 정도 220V 아니면 220V인데 저는 처음에는 얼마냐면 110V야. 100에서 110V. 100에서 110V. 근데 그거 나중에 리딩에서 220V 다 높인 거. 이게 높였다. 높였는데 높이는 시간이 거의 약 30년 걸려. 30년 걸린 거. 30년 걸렸는데 왜 높였게 이게? 왜 높였냐면 전압이 2배가 높지. 이 P가, 그러니까 이 V가 2배가 커지는 거야. 2배 커지면 P가 어때? 2배가 커져.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높인 것이 그냥 높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우리가 여름엔 더우면 에어컨 틀고 겨울에 추우면 뭐 하지? 히터 틀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써도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럼 해외는 어때? 미국은 또 일본 또 이거 쓴다. 왜냐면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이지만 왜냐면은 바꾸려고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그나마 그래도 30년. 오케이? 그래서 1970년대부터 해서 2000년까지 그래서 30년 동안 해서 다 바꾼 거야.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그냥 30년. 우리 돈도 좀 많이 좀 들어겠지? 근데 일본에 또는 미국 봐봐. 우리나라보다 땅도 엄청 크다. 미국 그 51개 준가 이제? 50개 준가? 미국 51개. 1개? 그 별 그 잘 세우는 애들? 별이 주 기수인데 그 미국 보면 한 주가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그 주도 있는 거야. 땅도 엄청 크다. 엄청 크니까 그것을 다 바꾸려 하면 돈 많이 들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쓰는 거.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또 델치코 바꾸는 거 있지? 네. 그거 가져간 이유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아이가 이 아이야. 그렇죠?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V분의 P 제곱 R구나. 그죠? 오케이? 이거나 이거 어차피 이것을 줄이려고 하면은 이 값이 더 작아지면 돼. 아니면 이 R 값이 더 작아지면 돼. 오케이? 자, 뭐죠? R이 저항이야, 저항인데 저항이 크면은 저런 손실이 더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항을 더 줄이면 돼? 줄이려고 할 때 어떻게 저항을 줄일 수 있냐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전기선이 전부 다 대개 보면 구리야. 구리가 참고로 이제 두 번째로 저항이 작은 금속이야. 그럼 저항이 첫 번째 작은 금속. 사실 말하면 저항이 가장 작은 금속 누구게? 이게 은. 구리보다는 은이 더 비싸지? 그래서 이게 저항을 좀 더 줄이려고. 물론 그러니까 은하고 구리랑 서로 간의 저항 비교하면 은이 가장 작고 두 번째 저항이 구리야. 근데 서로 간에 저항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그럼 돈은 더 많이 들어. 은은. 그러니까 저항을 좀 더 작게 하려고 적게 하려고 구리보다 비싼 은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떤 경제적으로 안 맞게. 그러니까 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저항도 더 줄일 수 있냐면 저항이라고 하면 단면적이라는 걸 길이 발전인데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더 작아져. 또 길이가 더 짧을수록 저항은 더 작아져. 그걸 또 뭐냐면 우리 정기선도 더 굵게. 이렇게? 굵게 하고 또 정기선 길이도 더 짧게. 길이도 더 짧게 해주면 돼.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불가능. 지나갈 때 전봇대에 있는 그 정기선 봐봐. 정기선 또 굵게 해봐. 딱 봐도 되게 불안해. 무겁고 저부터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항 줄이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손실 줄이기는 힘들고 이것으로 그래서 손실 전력을 더 줄이고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똑같은 전력일 때 이 전압이 그리고 분모니 전압이 크면은 오케이? 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이 분수값은 더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력을 더 손실 전력을 더 줄이려고 전압을 더 높이는 이유가 전압이 더 커지면 할수록 손실 전력은 더 작아지니까. 그럼 잘보면 제곱이다 보니까 만약에 전압이 처음보다 2배 더 커지면 물론 같은 전력일 때
전압만 2배 더 커지면은 그럼 그때 전력 손실은 4분의 1 제곱입니다. 만 그 전압을 10배 더 높게 하면 그때 손실 전력은 100분의 1. 그러니까 전압을 더 높인 이유가 전압을 더 높인 만큼 그 손실 전력이 더 줄어드니까 더 높여서 하는 거. 물론 집에서는 높은 거 필요 없으니까 더 낮추고 하는 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손실을 더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네. 다음 주에 우리 전력부터 다시 합니다. 불필기는 오늘 하고 끝나고 다음 주에 다시 전력 다시 이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